이 정수장학회 또는 뭐 정수재단, 정수장학재단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 정수장학회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현재 얼마나 되죠? 이 정수장학회가요. 돈으로 추산이 안 돼요. 서울에 있는 문화방송 네. 주식의 30%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KBS와 더불어서 제일 큰 공영방송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산일보 네. 100%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의 경향신문사터 723평 네. 완전 금사라이죠. 금사라이 땅이죠. 그걸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거 등기부등본은 못 대봤는데 능동 서울 능동의 어린이대공원 네. 그것도 정수장학회 소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장학회가 설립된 거는 80년대 초반이죠. 50대. 근데 있기는 그 전에 5.16 장학회라고 해서 1962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죠. 연면이 이어져 오다가 1982년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때 정수장학회로 박정희의 정, 유경수의 수 따서 박정희, 유경수 장학회로 이게 바뀌어 설립이 됐죠. 예. 1962년에 설립된 5.16 장학회가 다시 1980년대 들어와서 정수장학회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오늘날 아까 말씀하신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은 사실 1962년 5.16 장학회가 만들어졌을 때 5.16 장학회의 재산은 아니었죠. 아니죠. 5.16 장학회는 있지도 않았죠. 있지도 않았죠. 예. 근데 원래는 다른 장학회의 재산이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 원래 이제 부일장학회라고 네. 부산에 사마고무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했던 김지태라는 분이 네. 아주 부산에서 아주 큰 선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부일장학회를 만들어서 상당한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거기다가 출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민간 장학회 그렇습니다. 예. 네. 로 있었는데 1962년도에 이제 이분을 박정희 정권이 잡아다가 가둬놓고 부산에 있는 군수사령부라고 있죠. 군수지원사령부 거기 법무관실에 수갑 채워놓고 그 아들한테 인감 가지고 오도록 해갖고 그 부일장학회 재산을 다 빼앗았죠. 그때 온 게 서울 MBC 문화방송의 100% 지분, 부산문화방송 100%, 부산일보 100%, 그리고 지금 경향신문 땅은 나중에 얘기고요. 그건 복잡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부산 시내에 250여 필지의 땅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10만 땅. 평이 넘는. 총 합해서 10만 평이 넘는. 네. 그걸 다 빼앗아가지고 땅은 강탈한 다음에 땅은 국가로 기속시켜서 국방부가 쓰게 하고 대부분 나머지 재산은 5.16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시작된 거죠. 근데 예. 그 빼앗은 명분이 뭡니까? 명분 없어요. 그냥 헌납했다는 겁니다. 국가에. 아니 그런데 구속시키고 땅 내놔라 뭐 내놔라 할 때는 이유가 그래도 내거는 이유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원래 명분은 이 김지태 씨가 굉장히 사업 수완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젊었을 때는 이제 동양척식회사에도 근무도 잠깐 했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5.16 나자마자 이제 기업인들이 네. 우리가 지난번에 경제인연합회 네. 정경련 전국경제사범연합회. 이제 다 사실 정경련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잡혀가지고 서울이고 네. 부산이고 대구고 뭐 좀 네. 큰 회사 하던 기업 한 명 빼고 한 명이 도발이 쳤습니다. 도망갔어요? 예. 누굽니까? 이병철 씨라고. 이병철 외국어로? 예. 그래서 일본에 있다가 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을 15명 중에 나머지 분들은 다 구속됐는데 이분만 구속 안 되고 있다가 상황이 끝나고 나서 끝나고 와서 끌려가지 않고 예. 호텔로 가서 박정희 장군을 만나서 경제인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해서 감복시켜서 타협을 받다라는. 그래서 이 집안 내력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백보다 좋은 게 하느님 백이고 네. 하느님 백보다 더 좋은 게 도발이 백이라는 거죠. 예. 도망치는 게 최고다. 일단 불 꺼질 때까지는 도망쳐서 튀고 보자. 안 잡혀야 돼요. 하여튼 그때 5.16 나자마자 김지태 씨도 잡혀갔어요. 네. 잡혀갔다가 이제 뭐 돈 좀 많이 내고 네. 나왔어요. 다른 사람 1차 다 나올 때. 구속이죠. 61년도 5억 내고. 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당시에. 그렇죠. 내고 이제 나왔다가
그 62년도에 다시 잡혀갔는데 그때는 혼자만 잡혀가죠. 예, 그때는 이제 외국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잡아가죠. 네. 잡아다 놓고 이제 부정축제, 뭐 부패한 기업인 해외로 재산 도피했다 이런 혐의를 씌워서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 구금을 해두고 네. 위협을 가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젊은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까지 밀수 혐의로 뭐 이렇게 다이아 반지 끼고 들어온 거 이런 거 가지고 잡아놨겠다. 독일제 카메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장남이 연락을 받고 군수지원사령부 법무관실에 가서 인감도장을 들고 와서 다 찍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국가의 나의 재산을 다 헌납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부일장학회의 재산을 전부 다 국가에 헌납을 하죠. 장학회는 공적인 기관인데 그걸 또 국가에 헌납합니다. 네. 국가에 헌납했으면 국가가 가져가야지. 그걸 국가가 안 가져가고 땅만 국방부로 넘기고 나머지 이 재산들을 전부 5.16 장학회를 만들었죠. 이 재산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작물이라고 말해도 맞죠. 그 부분을 예.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볼 필요 있는데 예. 국가에 헌납한 게 사실이죠. 그게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리고 그 국가가 당시로서는 이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이니까 국가재건 최고위원회 예. 앞으로 헌납을 했는데 예. 즉 개인에게 헌납한 게 아니라는 국가에 거죠. 헌납한 국가에 거죠. 헌납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국가로 간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국가 아닌 사적 영역으로 간 거죠. 5.16 장학회로. 예. 이걸 또 쓸어 담기 위해서 5.16 장학회라는 걸 만들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작물이 맞죠. 그렇죠. 근데 이 국가재건최고위원회가 이걸 어떻게 보면 자기 앞으로 온 걸 갖다가 슬쩍이 파이프를 하나 예, 만들어 예. 뺀 거죠. 하기야 뭐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니까 뭘 찬탈 못 하겠습니까마는 국가 재건대도 이렇게는 안 하던데. 예. 이거 전두환 씨한테 걸렸으면 3,000개월대 감이야 이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 사실관계가 다 알려진 게요. 네. 이제 말만 이렇게 떠돌다가 2005년도에 이제 국가정보원 네. 왜냐면 다 그때 이제 나중에 중앙정보부가 관여됐고 한 거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진실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과거사. 예, 여기서 네. 과거사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박정희 씨가 중앙정보부에 부일장학회를 다 뺏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개항신문 얘기도 이때 나옵니다. 네. 처음에는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강제매가 그랬죠. 예, 뭐 그 좀 복잡합니다만 네.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때 이제 말하자면 그 부인까지 뭐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가족들을 압박하고 이렇게 했고 헌납하는 서류에 사인한 날이 이제 6월 20일이었는데 6월 20일이면 불법 구금돼 있을 때니까 이게 스스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시비가 걸릴까봐 한자로 쓴 두 이자를 석삼자로 이제 가피를 해서 네. 고쳐서 6월 30일로 변조를 한 것까지 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밝혀졌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요, 사실은 이걸 돌려달라고, 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았서부터 네. 아들들이 돌려달라고 이렇게 해왔는데, 못 돌려받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가 그거 원래 우리 거니까 다시 우리가 쓰겠다라기보다는 그 원래 명칭이 부일장학회니까 부일장학회죠. 부일장학회로 명칭을 바꿔달라. 그렇죠. 그게 왜 정자 숫자가 들어갔느냐. 아무 관계 없는데. 돈 한 푼 안 낸 사람들이 네.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것을 이 강탈한 사람들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예.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손떼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초보적인 예, 상식적인. 예, 요구죠. 상식적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고 김지태 선생 차남 김영우 씨. 그 유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정말 그때는 잘못됐다. 정말 안타깝다. 하는 것을 행동을 했더라면 나는 그 박근혜 씨의 그 인기가 훨씬 올라가지 않았나. 그걸 할 때 해가지고 제가 맨 마지막에는 박근혜 씨를 당연히 이사장으로 모시겠다고 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합의가 잘 돼가지고 나오면 자기한테 플러스가 될 텐데
그게 자기 재산도 아니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지.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그게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 여기 보면 50쪽부터 이 부일장학회 관련 이야기가 나와요.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죠. 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될 상황이 됐을 때 그 형님 되시는 분이 부산상고에 가면 거기 김지태 선생이 만든 부일장학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거길 가라.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부일장학금을 중학교 때 받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백양장학회. 이게 김지태 선생이 만든 거죠. 김지태 선생 자체가 옛날로 치면 부산 제2상업학교. 그렇죠. 부산상고. 부산상고를 예, 이제 나온 졸업했죠. 사람이죠. 그래서 예. 교내에 김지태 선생이 만든 장학금이 있는데 그게 백양장학금. 장학금이죠.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장학금을 받아서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되게 아파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변호사가 된 후 언젠가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소송 준비를 했다. 정수장학재단은 주인한테 돌려주거나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 비영리 공익재단이지만 누가 운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 장학재단은 범죄의 증거이며 작물이다. 정의를 실현하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합당한 자격을 가진 유족이나 시민대표들에게 운영권을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죠. 네. 변호사 때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보았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국민 여론으로 풀어보려 해도 정수장학재단의 실질적 주인인 박근혜 씨가 야당 대표로 있어서 쉽지 않았다. 야당 탄압이라는 오해와 비난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 세상이 바뀌긴 했는데 좀 이상하게 바뀌었다. 군사정권은 남의 재산을 강탈할 권한을 마구 휘둘렸는데 민주정부는 그 작물을 되돌려줄 권한이 없었다. 과거사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채 권력만 민주화되어 힘이 빠진 것이다. 부당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더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다. 억울하지만 이것이 우리 역사의 한계일 것이다. 이렇게. 네. 그게 그러니까 그때 예. 정치적인 이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죠. 이제 못 잡았던 거죠. 예. 민주화도 이제 늦게 됐고 심지어는 1980년 친위 구테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5.18을 통해서 집권한 전두환도 정수장학회, 이 5.16 장학회, 예. 이게 뭐냐, 이거. 예, 희한하다. 희한하다. 예. 이렇게 봤던 거죠. 이게 왜 그 가족들이 예. 다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MBC 주식의 70%로. 70%를 빼가지고. 예, 서울 MBC 거 70%를 뺐어요. 빼서 따로, 그게 박문진이죠.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작물을 돌려치기 한 거죠. 그렇죠. 작물 나눠 가지기. 2차 돌려치기를 2차 돌려치기를 예. 한 거죠. 아주 훌륭해요.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예, 뭐 안 닦아먹고. 근데 예. 뭐 많았으니까. 예, 지 혼자 안 먹고, 예. 예, 뺏어가지고 예. 또 재단 하나 만드는 거. 근데 사실은 그 박문진을 통해서도 MBC를 지금 또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문진이 MBC의 뭐 지배주죠. 최대- 지배주죠. 최대주 70% 박문진, 30% 정수장학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늑대 70, 뭐 그다음에 여우 30. 여우 30 이렇게 되는 예. 거니까. 뭐 하이에나 30. 예. 예. 사실 지금 이제 이 말씀하신 또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 국가 권력이 법에 의거하지 않고 예. 또 이 정당한 양식에 의거하지 않고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것도 문제고 예. 사실 그 부정축제자 뭐 열 몇 명 처벌받은 거는 그대로도 부정축제 환수법이란 법이라도 만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김지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본보기로 한번 보여준다고 잡아다가 그냥 족치면서 예. 족치고 뭐 고문하고 이러면서 이제 각서 헌납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주목패들이 강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완력으로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하필이면 김지태 씨한테 네.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이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유족들의 설명 가운데 하나는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쿠데타를 하기 전에 네. 부산에 있는 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히 김지태 씨는 부산에서 손꼽는 재력가였고 네. 그 군 사령관하고 교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16 쿠데타를 할 때 거사 자금을 지원해라 했는데 거절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땐 거의 사실로 보여지는 게 예. 그 황용주 씨라고 예. 당시 이제 이 편집국장을 했고 대구사범 우리 박정희
이 동창인 친구인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박정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걸 전달 안 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는 돈 달라고 했는데 못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예. 이쪽은 들은 바도 없으니까 뭐 들었다고 꼭 줬으리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런 이 원한을 갖게 되는 뭐 돈 달라고 안 준다 해서 재산 빼앗아 버리면 그게 강도 아니에요? 예. 그렇죠. 바로 이제 그렇게 이 박근혜 당시 대표의 입장은 이것은 적법하게 이 헌납된 그렇죠. 것이다. 근데 적법하게 헌납됐다도 근데 적법하게 헌납된 걸 왜 다른 사람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냐고. 자기가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왜 적법한 건지 예. 일체 해명이 없었죠. 2004년도에 이 문제가 본격 제기되었을 때 박근혜 대표의 입장 나왔죠. 그 당시에. 그 당시 보면 아무 문제 없다. 이것은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설립되어 있는 장학재단이고 기업인이 재산을 헌납한 거다 이렇게 그 당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04년 12월 22일 날 발언한 게 23일 날 신문이 났는데요. 이렇게 봤더니 당시 헌납된 것이고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정권이 몇 번 바뀌어도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지 않느냐. 이사장직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어떤 뭐 이런 예가 드물긴 하겠지만 교통경찰, 교통순경 아들이 거액의 예금 통장을 갖고서 이것은 적법하게 그 시민들이 과태료 낸 거다. 범칙금 네, 국가에 낸 거죠. 낸 거다. 네. 근데 그게 왜 개인 통장에 들어가 있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한단 말이죠. 예. 그런 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본인이 한 건 아니죠, 물론. 그 아버지가 한 거죠. 아니 아닌데. 예. 아닌데 그게 왜 자기가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거 아버지가 한 거니까. 예. 근데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면은 딸이라 그건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내놔야죠. 그건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 이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께 보고를 해서 아버지께서 하라 아버지께서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버지께 그대로 보고가 됐을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는 친척에 대해서도 아버지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는 결코 또 아버지 시대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이 나라의 아버지는 국민들이잖아요.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아니, 그런데 예. 그 이사장직을 2005년까지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예, 2005년까지 했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적법하게 이 사회에 환원된 재단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사장 맡고 있는 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그때에서는 2005년에서 그걸 그만뒀습니까? 이제 그때는 연봉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뭐 대책이 있었나 보죠. 그게 당시에 국정원에서 그 과거사 청산 예. 그걸 발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수장께 예, 조사를 예. 하겠다. 그때 그만둔 거죠. 그럼 효과가 좀 있긴 있었네요. 그런데 예. 박근혜 씨는 사임을 했는데요. 네. 사람 이름만 다르고 성별만 다르지 똑같은 사람이 이사장을 왔거든요. 동지들이. 예, 아시죠 누군지? 예, 동지들. 예. 한번 이름을 말씀해 아니 우선 이사장이 최필립 네. 이라는 고 김지태 선생 차남 김영우 씨. 최필립 씨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말씀을 드리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박근혜 씨 이익을 대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씨 시기를 내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 유신 정권 때 네. 대통령 의전 비서관이었어요. 네, 그렇죠. 70년대 후반에. 네. 근데 대통령 의전 비서관인데 한 일이 뭐냐? 네. 담당이었죠. 예, 그 영예 담당, 예. 큰 영예 담당. 네.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어렸을 때 유병수 여사가 저격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퍼스트 레이디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네. 잘 돌봐주고 챙겨줘야 되겠죠. 예, 그런 인물로 이 최필립 씨를 박정희 대통령이 붙여놓은 겁니다. 그 기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분이 중간에 뭐 리비아 대사로 1990년대 네. 초반에 한 3년 나가 있었고 하지만 쭉 박근혜 씨를 네. 보좌해 왔죠.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박근혜 씨가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이해창 씨한테 치여가지고 한국미래연합이라고 이제 자기가 네. 당을 만들어서 나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한국미래연합을 자기 살림을 차려서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한나라당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이제 2002년 대선 차떼기 사건이 있었고
차떼기로 모은 돈을 이제 어떻게 썼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돈들이 이리저리 흘러가서 의원들한테 나눠졌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씨가 한나라당하고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도 이 돈이 일부 얼마 갔다 이런 네. 들으셨죠? 예.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박근혜 씨가 2005년도에 어쩔 수 없이 정수장학회 2억 3천 2억 5천 2억 5천이나 연봉을 주는데 출근도 안 하고 1원만 상근으로 걸어놓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분들은 이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본인은 처음에는 합법적인 거다 아무 예.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사가 시작되니까 이사장직은 내놨단 말이죠. 예. 그러나 사실은 뭐 최필립 씨 등 또 다른 여러 사람들 예, 이사들이 전부 친인척하고 그렇죠. 측근들이에요. 뭐 예. 가족, 패밀리라고 예, 봐야죠. 예. 뭐 저기 정수 문제는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얘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거지가 많죠. 왜냐하면 공이 법인이기 때문에 정수가 이미 사회에 환원이 된 건데 그걸 또 환원하라 하는 것도 어폐가 있는 얘기고 또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그 증거라든가 증인이라든가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틈만 나면 또 하고 하는 것은 흠집 내기 위한 정치 공세일 뿐이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좀 열받네. 인생을 참 쉽게 살잖아요. 아버지가 남한테 강탈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작물재단인데, 네. 이 재단에 이사장으로 떡 취임해가지고 10년 동안, 뭐 처음에는 1억 3천 얼마, 그 다음에 뭐 2억 5천만 원씩 연봉을 받고 말이죠. 편하게 살아요. 이게, 예, 법 위에 군림하는 분들의 아주 그러니까 편리한 생존 방식 아닌가 싶어서. 법 바깥에 있는 분들이죠. 법 위에 있는 분들. 예. 법으로부터 배제된 예. 법의 보호도 못 받는 외로운 분들이죠. 그게 법을 짓밟고 있는 거죠. 법의 보호도 못 받지만 법의 규제도 안 받죠. 당연하죠. 예. 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작물 아버지가 훔쳐서 딸에게 전달한 훔친 게 아니고 예. 강도질을 한 예, 거지. 뭐 훔쳤다는 건 너무 이제 온건한 예, 표현이고 그거는 사실과 안 맞아요. 예. 강탈해서 딸에게 준 이 작물이 이것밖에 없느냐? 정수장학회만이냐? 다른 것도 더 있지. 없느냐? 예를 들면 영남대학교는 도대체 예, 뭐냐? 교주로 돼 있잖아. 교주. 예. 박정희 예. 대통령 각각. 교주. 학교 교자예요, 교주. 퇴임하면 총장 하시려고 그랬던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퇴임할 생각이 없었던 걸로 또 우리는 아는데. 뭐 만약의 경우를 만약의 대비해서, 경우에 대비해서. 예, 그 경산시 그 허허벌판에 20층짜리 높은 그 건물 지어서 그 영남대학교 처음에 그랬거든요. 허허벌판에 20층 빌딩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교육을 그렇죠. 했어요. 그것도 뭐 평양에 있는 김 무슨 대학교 똑같이 만들어. 그 이제 왜 만들었냐 그 소문이 저희가 어렸을 때 들은 거는 왜 저 허허벌판에 100만 평이나 되는 땅 위에다가 건물 하나만 저렇게 높게 지었냐 이랬더니 각하께서 거기가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국도 이런 게 주변에 많거든요. 지나가다가 영남대 어디 있는데 했더니 저기입니다 각하. 저기 어디 안 보이거든. 각하가 한눈에 알아보시라고 20층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들은 소문으로 어릴 때 대구에서 자랄 때 네. 각하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20층짜리를 그냥 올렸다는 거예요 병지에. 당시에 저도 멋져. 각하를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예. 그 추운 겨울방학 때 학생들 전부 다 나오라 그래서 저 경부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에 예. 아침부터 가가지고 판교 쪽에. 예 아니요 그 부산 쪽 부산 쪽? 종점 아. 예예 아침부터 가 부산 종점에 예 부산 종점 동네 있는데 그런 슬픈 예. 이야기가 있구나. 가서 4시간을 서서 추위에 기다렸는데 드디어 온다 하더니 대통령이 탄 차가 그 경부고속도로 개통하는 날 예. 전구간 개통하는 날 아하. 서울에서 출발한 차가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려버린 4시간 기다렸는데 1초 만에 그냥 싹 다 지나가 버린 박수치고 얼마나 슬펐어. 마음이 아팠을까? 그때는 저는 어렸으니까 어. 그래도 야 우리 대통령께서 오셨다 그 안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1초 만에 지나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예 아니요 나는 이 대통령은 역시 빠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재산들을 갖다가 남의 재산을 갖다가 강탈하는 국가 권력을 빼앗는 사람이니까 남의 이것도- 재산 강탈하는 것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것도 반체제지. 네, 반체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사유재산제를
기초로 해서 성립되어 있는 체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회 할 때는 재벌들이 그냥 기둥뿌리에 톱질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보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아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뒷골목에 불러다가 삥 뜯으면은 네. 그거는 이제 뭐 폭력배로 요새 뭐 잡혀가는데 15살도 다 구속이야. 예, 잡혀가는데 저 남산 뭐 저 중앙정보부 저 사무실이나 저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저 부속실 같은데 불러다가 재산 강탈하면은 그거는 이제 무슨 환원 헌납 헌납이야. 예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를 국가에 안 보내고 지가 가져도 정상적인 거라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이로 인해서 생긴 이 작물 그 자체인 불법 취득 재산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의 심보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도 국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5.16 쿠데타를 일으킬 때 박정희 소장이나 또는 이 진위 쿠데타 일으켰던 이 전두환 소장이나 다 처음에는 부정축제자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나중엔 다 결탁해서 함께 하잖아요. 자기가 더 큰 부정축제자가 됐죠. 예. 정의를 세운다고 해놓고 사실은 제일 먼저 부자 세금부터 깎아준 사람 또 세태에 따른 방식은 다르지만은 철학은 동일하다는 것을 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비록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 범죄 작물을 은닉하는 것도 범죄잖아요. 작물 은닉죄 지금. 예, 작물 은닉죄죠. 그리고 예. 작물을 굴려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면 그것도 범죄 수익. 범죄 수익이고 다 몰수 대상 아니에요? 몰수 대상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국가로부터, 근데 2단계입니다. 김지태 선생이 국가에 헌납한 것이 진짜 자기 뜻에 의한 것이 아니죠. 강탈한 건데, 강제한 건데, 만에 하나 자기 뜻에 의해서 헌납했다 칩시다. 그렇더라도 개인이 가질 수는 없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에 사실 이걸 5.16 장학회로 넣은 거는 국가 재산을 도둑질한 거야. 그렇죠. 그렇죠? 국가의 재산을 도둑질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을 만든 거고 그 딸이 10년 동안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십억 원의 월급을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뭐 합법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분이 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은 제가 오늘 이제 저격을 마감하면서 기총소사를 마감하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일은 모두가 박근혜 씨가 한 일은 아니죠. 그 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그러나 아버지가 강탈한 재산에서 자기가 수익을 올린 것은 그 딸의 책임 맞죠. 물건을 훔친 죄와 작물을 신고하지 않고 작물인 줄 알면서도 그걸 거기서 은닉한 수익을 취득한 수익을 취득하거나 또 그것을 계속해서 보관 네. 은닉을 할 경우에는 그건 별도의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 거 아니라는데. 자기 거 아니래잖아요. 그 자기가 아니라는 걸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가 아니라면은 당장 실질적으로 손을 떼야죠. 손을 떼대는데. 손은 뗐지만 발은 그대로 담그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발까지 빼야 되는데. 그럼요. 손만 씻고 털어버리면. 그럼요. 안 되죠. 네. 자, 오늘 결론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결론. 이 정수장학회와 관련되어 있는 국가재산의 강탈 또는 공익재산의 강탈 그리고 이 강탈해서 만든 이 재산으로부터 수익을 누린 이 모든 행위들 이걸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께서 평생 자신을 보좌해왔던 최필립 이사장에게 이사진의 전원 교체를 명하고 널리 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부일장학회와 잘 어울릴 만한 분들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뽑게 함으로써 이 정수장학회가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귀속되는 김지태 선생의 뜻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장학회로 바꾸는 것까지를 확실히 해주는 것이 박근혜 씨가 지난 시기 이 범죄의 증거로부터 이 작물로부터 수익을 얻었던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빚을 갚는 길이 아닌가
이게 오늘의 저희 결론적 소감인데. 예, 이 정수장학회의 인허가권자가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예. 예, 그게 등록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은 그 현재의 박씨 일가나 다름없는 분들을 물러서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 꾸리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서울시 교육청과 또 그 김지태 씨 유가족들 등이 협의해서 그게 누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박근혜 씨가 더 그렇죠. 이상 관여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전국민 이사추천위원회 이런 걸 만들든가. 그런 차원에서 좀 공공의 논의장에서 해결하도록 한다면은 더 이상 관계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근데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계속 이 문제는 미완의 과제가 될 것이고, 이거 미완의 그러니까 이건 수사 대상이고 범죄의 규명 대상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공적인 활동을 병행한다는 것은 특히나 이러면서 무슨 쇄신이 무슨 혁신이 있을 아니 수 이거는 있습니까? 공사 구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합법과 불법 사이에 또는 상식과 비상몰상식 사이에 기본적인 구분을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 잘못하면 각하보다 더 상대하기 어려운 분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양심 재건 최고위원회, 정의 재건 최고위원회가 빨리 소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땅 어마어마한 값이 네, 나가는 10만 땅. 평이 넘는. 예. 총합해서 10만 평이 넘는. 네. 그걸 다 빼앗아가지고 땅은 강탈한 다음에 땅은 국가로 기속시켜서 국방부가 쓰게 하고 대부분 나머지 재산은 5.16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시작된 거죠. 근데 예. 그 빼앗은 명분이 뭡니까? 명분 없어요. 그냥 헌납했다는 겁니다. 국가에. 아니 그런데 구속시키고 땅 내놔라 뭐 내놔라 할 때는 이유가 그래도 내 거는 이유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원래 명분은 이 김지태 씨가 굉장히 사업 수완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젊었을 때는 이제 동양척식회사에도 근무도 잠깐 했고, 예,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5.16 나자마자 이제 기업인들이 네. 우리가 지난번에 경제인연합회 네. 정경련 전국경제사범연합회. 예. 이제 다 사실 정경련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잡혀가지고 서울이고 네. 부산이고 대구고 뭐 예. 좀 큰 회사 하던 기업 한 명 빼고 한 명이 도발이 쳤습니다. 아 도망갔어요? 예. 누굽니까? 이병철 씨라고. 아 이병철 외국어로? 예, 그래서 일본에 있다가 예. 그래서 나머지 분들을 15명 중에 나머지 분들은 다 구속됐는데 예. 이분만 예. 구속 안 되고 있다가 상황이 끝나고 예, 나서 끝나고 와서 끌려가지 않고 예. 호텔로 가서 박정희 장군을 만나서 경제인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해서 감복시켜서 타협을 받다라는. 그래서 이 집안 내력이 잘 안 잡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백보다 좋은 게 하느님 백이고 네. 하느님 백보다 더 좋은 게 도발이 백이라는 거죠. 예. 도망치는 게 최고다. 예, 일단 불 꺼질 때까지는 도망쳐서 튀고 보자. 안 잡혀야 돼요. 하여튼 그때 5.16 나자마자 김지태 씨도 잡혀갔어요. 네. 잡혀갔다가 이제 뭐 돈 좀 많이 내고 네. 그거 나왔어요. 다른 사람 1차 다 나올 때. 구속이죠. 61년도 5억 예. 내고. 예. 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당시에. 그렇죠. 내고 이제 나왔다가 그 62년도에 다시 잡혀갔는데 그때는 혼자만 잡혀가죠. 예, 그때는 이제 외국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잡아가죠. 네. 잡아다 놓고 이제 부정축제 뭐 부패한 기업인 해외로 재산 도피했다 이런 혐의를 씌워서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 구금을 해두고 네. 위협을 가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젊은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까지 밀수 혐의로 뭐 이렇게 다이아 반지 끼고 들어온 거 이런 거 가지고 잡아놨겠다. 독일제 카메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장남이 연락을 받고 군수지원사령부 법무관실에 가서 인감도장을 들고 와서 다 찍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국가에 나의 재산을 다 헌납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부일장학회의 재산을 전부 다 국가에 헌납을 하죠. 장학회는 공적인 기관인데 그걸 또 국가에 헌납합니다. 이 정수장학회 또는 뭐 정수재단, 정수장학재단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 정수장학회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현재 얼마나 되죠? 이 정수장학회가요. 돈으로 추산이 안 돼요.
서울에 있는 문화방송 네. 주식의 30%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KBS와 더불어서 제일 큰 공영방송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산일보 네. 100%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의 경향신문사터 723평 네. 완전 금사라기죠. 금사라기 땅이죠. 그걸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거 등기부 등본은 못 대봤는데 서울 능동의 어린이대공원 네. 그것도 정수장학회 소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장학회가 설립된 거는 80년대 초반이죠. 50대. 근데 있기는 그 전에 5.16 장학회라고 해서 1962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죠. 연면이 이어져 오다가 1982년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때 정수장학회로 박정희의 정, 유경수의 수 따서 박정희, 유경수 장학회로 이게 바뀌어 설립이 됐죠. 예. 1962년에 설립된 5.16 장학회가 다시 1980년대 들어와서 정수장학회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오늘날 아까 말씀하신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은 사실 1962년 5.16 장학회가 만들어졌을 때 5.16 장학회의 재산은 아니었죠. 아니죠. 5.16 장학회는 있지도 않았죠. 있지도 않았죠. 예. 근데 원래는 다른 장학회의 재산이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예. 주시죠. 그 원래 이제 부일장학회라고 네. 부산에 사마고무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했던 김지태라는 분이 네. 아주 부산에서 아주 큰 선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부일장학회를 만들어서 상당한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돈을 거기다가 출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민간 장학회로 그렇습니다. 예. 네. 있었는데 1962년도에 이제 이분을 박정희 정권이 잡아다가 가둬놓고 부산에 있는 군수사령부라고 있죠. 군수지원사령부 거기 법무관실에 수갑 채워놓고 그 아들한테 인감 가지고 오도록 해갖고 그 부일장학회 재산을 다 빼앗았죠. 그때 온 게 서울 MBC 문화방송의 100% 지분, 부산문화방송 100%, 100%. 부산일보 100%, 그리고 지금 경향신문 땅은 나중에 얘기고요. 그건 복잡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부산 시내에 250여 필지의 국가에 헌납했으면 국가가 가져가야지. 그걸 국가가 안 가져가고 땅만 국방부로 넘기고 나머지 이 재산들을 전부 5.16 장학회를 만들었죠. 이 재산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작물이라고 말해도 맞죠. 그 부분을 예.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볼 필요 있는데 예. 국가에 헌납한 게 사실이죠. 그게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리고 그 국가가 당시로서는 이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이니까 국가 재건 최고위원회 예. 앞으로 헌납을 했는데 예. 즉 개인에게 헌납한 게 아니라는 국가에 거죠. 헌납한 국가에 거죠. 헌납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국가로 간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국가 아닌 사적 영역으로 간 거죠. 5.16 장학회로. 예. 이걸 또 쓸어 담기 위해서 5.16 장학회라는 걸 만들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작물이 맞죠. 그렇죠. 근데 이 국가 재건 최고위원회가 이걸 어떻게 보면 자기 앞으로 온 걸 갖다가 슬쩍이 파이프를 하나 예, 만들어 예. 뺀 거죠. 하기야 뭐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니까 뭘 찬탈 못 하겠습니까마는 국가 재건대도 이렇게는 안 할 텐데. 예. 그러니까 전두환 씨한테 걸렸으면 3,000개월대 감이야 이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 사실관계가 다 알려진 게요. 네. 이제 말만 이렇게 떠돌다가 2005년도에 이제 국가정보원, 네. 왜냐면 다 그때 이제 나중에 중앙정보부가 관여됐고 한 거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진실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과거사. 예, 여기서 네. 과거사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박정희 씨가 중앙정보부에 부일장학회를 다 뺏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이제 경향신문 얘기도 이때 나옵니다. 네. 처음에는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강제매가 그랬죠. 예, 뭐 그 좀 복잡합니다만 네.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때 이제 말하자면 그 부인까지 뭐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가족들을 압박하고 이렇게 했고 헌납하는 서류에 사인한 날이 이제 6월 20일이었는데 6월 20일이면 불법 구금돼 있을 때니까 이게
스스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시비가 걸릴까봐 한자로 쓴 두 이자를 석삼자로 이제 가피를 해서 네. 고쳐서 6월 30일로 변조를 한 것까지 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밝혀졌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요, 사실은 이걸 돌려달라고, 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았서부터 네. 아들들이 돌려달라고 이렇게 해왔는데, 못 돌려받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가 그거 원래 우리 거니까 다시 우리가 쓰겠다라기보다는 그 원래 명칭이 부일장학회니까 부일장학회죠. 부일장학회로 명칭을 바꿔달라. 그렇죠. 그게 왜 정자 숫자가 들어갔느냐. 아무 관계 없는데. 돈 한 푼 안 낸 사람들이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것을 이 강탈한 사람들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예.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손떼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초보적인 예, 상식적인. 예, 요구죠. 상식적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고 김지태 선생 차남 김영무씨 그 유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정말 그때는 잘못됐다. 정말 안타깝다. 하는 것을 행동을 했더라면 나는 그 박근혜 씨의 그 인기가 훨씬 올라가지 않았나. 그럴 때 가지고 제가 맨 마지막에는 박근혜 씨를 당연히 이사장으로 모시겠다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합의가 잘 돼가지고 나오면 자기한테 플러스가 될 텐데 그게 자기 재산도 아니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지.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그게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 여기 보면 50쪽부터 이 부일장학회 관련 이야기가 나와요.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죠. 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될 상황이 됐을 때 그 형님 되시는 분이 부산상고에 가면 거기 김지태 선생이 만든 부일장학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거길 가라.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부일장학금을 중학교 때 받고 고등학교에 또 가서도 백양장학회 이게 김지태 선생이 만든 거죠. 김지태 선생 자체가 옛날로 치면 부산 제2상업학교. 그렇죠. 부산상고 부산상고를 예, 이제 나온 졸업했죠. 사람이죠. 그래서 예. 교내에 김지태 선생이 만든 장학금이 있는데 그게 백양장학금. 장학금이죠.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장학금을 받아서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되게 아파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변호사가 된 후 언젠가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소송 준비를 했다. 정수장학재단은 주인한테 돌려주거나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 비영리 공익재단이지만 누가 운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 장학재단은 범죄의 증거이며 작물이다. 정의를 실현하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합당한 자격을 가진 유족이나 시민대표들에게 운영권을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죠. 네. 변호사 때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보았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국민 여론으로 풀어보려 해도 정수장학재단의 실질적 주인인 박근혜 씨가 야당 대표로 있어서 쉽지 않았다. 야당 탄압이라는 오해와 비난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 세상이 바뀌긴 했는데 좀 이상하게 바뀌었다. 군사정권은 남의 재산을 강탈할 권한을 마구 휘둘렸는데 민주정부는 그 작물을 되돌려줄 권한이 없었다. 과거사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채 권력만 민주화되어 힘이 빠진 것이다. 부당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더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다. 억울하지만 이것이 우리 역사의 한계일 것이다. 이렇게. 네. 그게 그러니까 그때 예. 정치적인 이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죠. 이제 못 잡았던 거죠. 민주화도 이제 늦게 됐고 심지어는 1980년 친위 구테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5.18을 통해서 집권한 전두환도 정수장학회, 이 5.16 장학회, 예. 이게 뭐냐, 이거. 예, 희한하다. 희한하다. 예. 이렇게 봤던 거죠. 이게 왜 그 가족들이 예. 다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MBC 주식의 70%로. 70%를 빼가지고. 예, 서울 MBC 거 70%를 뺐어요. 빼서 따로
그게 방문진이죠.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작물을 돌려치기 한 거죠. 그렇죠. 작물 나눠 가지기. 2차 돌려치기를 2차 돌려치기를 예. 한 거죠. 다들 훌륭해요.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예, 뭐 안 닦아 먹고. 근데 예. 뭐 많았으니까. 예, 지 혼자 안 먹고, 예, 뺏어가지고 예. 또 재단 하나 만드는 거. 근데 사실은 그 방문진을 통해서도 MBC를 지금 또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문진이 MBC의 뭐 지배주주죠. 지배주주. 최대주 70% 방문진, 30% 정수장학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늑대 70, 뭐 그다음에 여우 30. 여우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뭐 하이에나 30. 예. 예. 사실 지금 이제 이 말씀하신 또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 국가 권력이 법에 의거하지 않고 예. 또 이 정당한 양식에 의거하지 않고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것도 문제고 예. 사실 그 부정축제자 뭐 열 몇 명 처벌받은 거는 그대로도 부정축제 환수법이라는 법이라도 만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김지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본보기로 한번 보여준다고 잡아다가 그냥 족치면서 예. 족치고 뭐 고문하고 이러면서 이제 각서 헌납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주목패들이 강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완력으로 왜 이렇게 했을까 하필이면 김지태 씨한테. 네. 근데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이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유족들의 설명 가운데 하나는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쿠데타를 하기 전에 부산에 있는 군소지원사령부 사령관